제대로 된 정치해 주실 분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양당의 공천 작업이 끝나고 이제 비례대표에 대한 논란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번 총선에서 비례로 재선에 도전하는 용해인 새진보연합 의원과 함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용혜인입니다. 네. 이번 총선에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가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지난 이제 4개월 동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키고 또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해서 민주개혁 진영의 이 연합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매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연합의 후보로서 마지막 총선 4월 10일 승리까지 매진하고 헌신할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좀 불편한 얘기를 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총선 때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 후보 5번을 받아서 원내에 입성하셨는데 그래서 당연히 이번에는 지역구로 나가실 거라고 다들 기대를 했었었고 또 의원님도 내가 지역구 나가서 열심히 해보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갑자기 또 다시 민주비례연합에 또 참여를 하셔서 지금 몇 번 받으신 거죠? 아직 번호 안 순번은 나왔나요? 아직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어제 인터뷰 끝난 거죠? 네. 어쨌든 또 비례로 이제 나오신 거고 지금 상황으로는 또 무난하게 당선권에 들어가신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이러다 보니까 비례를 2번이나 나와 저 젊은 정치인이 쉽게 국회의원이 되는구나. 왜 이번에 지역구 안 나오고 또 저렇게 나갔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단 질문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좀 오해를 지켜보시는 분들께 성실하게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양해해 주시면 좀 설명을 좀 자세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12월부터 제가 22개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네.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비례대표 출마를 해서 꼭 재선을 해서 소임을 다해달라라는 분들도 계셨고 좀 지역구로 출마해서 기울어진 운동장을 각오하더라도 좀 이렇게 도전하는 모습이 중요하지 않겠냐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는데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온당한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그 두 가지 의견과 함께 저희 당의 상황 그리고 연합정치의 상황 등을 고려해서 좀 함께 결정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비례 출마를 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연합정치의 승리가 우선이어야 한다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 무엇이 최선의 결정이냐라는 점이었습니다. 첫 번째 연합정치의 승리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사실 지역구를 개인적으로는 지역구 출마를 좀 하고 싶었고 실제로 내부에서 여론조사를 통해서 좀 경쟁력을 어느 정도 확인한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좀 해볼만 하다라는 지역도 있었고요. 그래서 실제로 선거 기획 실무까지 진행을 좀 했었는데 이제 연합정치를 최종적으로 민주당, 진보당 그리고 시민사회와 저희 새진보연합이 합의를 하고 울산 북구를 둘러싼 좀 파열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고민이 커졌고 저의 소임은 사실 이 연합정치를 잘 만들어서 총선에서 큰 승리를 만들고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것인데 제가 이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를 제가 원래 지역구가 정해져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지역구 출마를 하게 됐을 때 그것이 또 다른 민주연합 내에 어떤 파열음의 불씨가 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주변에 이제 민주당에 계시는 여러 선배 의원님들하고 또 이야기 나눠봤는데 좀 비슷한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비례로 다시 출마했을 경우에 여러 언론에 특히 보수 언론에 이제 프레임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는 좀 비례로 출마하는 것이 어떻냐라는 저의 결단도 있었고 주변에 많은 조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소득당 차원에서는 이런 고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진보연합이 이번에 비례연합정당의 후보를 3명까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이 3명이 기본소득당 후보 3명이 아니라요. 이제 이 새진보연합이라는 선거연합을 함께 했었던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그리고 시민사회까지 함께 해서 이제 3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에게 다시 이제 1명의 후보 추천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당에서는 다시 처음 초선 의원과 함께 처음 4년 전 의정활동을 시작했던 것처럼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재선 의원의 어떤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과 성과들을 기반으로 다음 그 진보적 정권 교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역할, 뭐 미랄로서의 역할을 조금 더 힘있게 해볼 것이냐에 대한 당원들의 고민이 많이 있었고요. 이런 당이 처한 조건에 대한 어떤 그 이해와 여러 가지 정치적 가치관에 따라서 저의 비례 출마에 대한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견들과 비판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 역시 저와 저희 당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저희 기본소득당의 입장에서는 이 당의 어떤 진로와 다음번 정권교체까지 우리가 국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뭐 총체적으로 함께 고민하고 결정한 결과였다라는 점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비례들 뭐든 어쨌든 간에 원내 입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기본소득당이 이제 소수 정당으로 가지는 한계라던가 또 지금 현재의 정치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어쩔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다, 이제 이렇게 지금 들리고요. 결론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게 원내에 들어가서 이 정권의 지금 무도함을 직접적으로 맞대응하면서 싸울 수 있는 기회를 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이런 얘기로 좀 들립니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당과 함께한 결정이었다라는 점입니다. 당과 함께한 결정이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잘 얘기 들으셨죠?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다시 그 민주비례연합에 들어오신 분들 어제 인터뷰를 다시 했답니다. 제가 이제 인터뷰 다녀오신 분들 얘기도 좀 들어보고 만나기도 했었었는데, 인터뷰를 다시 한 이유는 비례 후보 순번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뭐 순번뿐만은 아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후보의 추천은 그 정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민주연합 자체의 후보 심사 과정을 거쳐 나가고 있는 중이고요. 오늘 내일이면 아마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그 조국혁신당에 사람들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민주비례연합으로 비례표를 찍으려고 하니, 이건 사실 좀 불편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만, 소수 정당들을 다 이렇게 앞번호나 혹은 내지는 뭐 퐁당퐁당이든 뭐든 어쨌든 최소 5명, 6명 이상을 꼭 다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민주당 색을 가진 민주당의 국회의원을 뽑고 싶은 우리들의 마음이 다 전달이 잘 안 되고, 내가 그 라인업을 보니까 좀 여러 가지로 싫더라, 이제 이런 얘기들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뭐 탄핵을 하든 뭘 하든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는 그런 라인업을 가진 좀 메시지가 선명한 당 쪽에 오히려 비례는 몰아주는 쪽으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했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이 비례와 관련된 상황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의 일반적인 얘기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큰 틀, 그러니까 선거에서의 큰 틀 혹은 큰 구도는 저는 변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지금의 총선 구도는 60% 이상 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부정평가 여론을 총선으로 모아낼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이고, 결국에는 윤석열 정권 심판이 이번 총선의 중요한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이 60%의 부정평가를 하고 있는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어낼 수 있느냐가 총선 승리의 관건인 것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경쟁적 협력 관계, 그리고 협력적 경쟁 관계로서 이 60% 부정평가를 더 확장시키는 것을 두고 경쟁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제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제3지대가 이번 총선판을 뒤흔들 것이다라는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제 설을 기점으로 많이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싹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양비론으로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할 수 있다라고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지 않는 것이고, 이 민주연합과 조국신당을 중심으로 이 윤석열 정권 심판에 대한 여론들이 모이고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민주개혁 진보가 윤석열 정권 심판의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라는 판단들이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연합 입장에서도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좀 국민들이 바라는 잘하기 경쟁이 중요하다고 보고, 좀 경쟁적 협력 관계 속에서 압도적인 야권의 지지세를 회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역할을 더불어민주연합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많은 지지자들이나 국민들이 사실 지난번에 더불어시민당에 들어갔던 분들이 제대로 된 활동, 그건 이제 물론 뭐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르니까 제대로냐 아니냐는 또 판단이 다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기대했던 것보다는
활동들을 제대로 못해서 속상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그렇게 될까봐 좀 걱정하는 차원에서 아마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서는 우리 댓글에는 배동호님, 저는 민주당원이지만 용해인 의원의 판단을 지지합니다. 예. 8번 공님, 일을 안 했다면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왜 비난을 하겠습니까? 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고 있고요. 솔방울님은 용해인 의원님, 이재명 대표하고 잘해서 썩은 정치를 탄핵시켜 주십시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이팅을 외쳐주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아니다라고 한 얘기도 하고 있지만은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제는 뭐 바꾸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다 정해진 거잖아요. 번호만 문제인 것이지. 그러니까 잘 당선되셔가지고 또 좋은 의정 활동을 더 펼쳐주시기를 다들 간절히 바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같은 당에 또 나머지 분들에 대한 시끌시끌한 부분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시민사회 추천 몫의 후보들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1번을 받았던 전주의 의원이라던가 정영희 농민회장이 결국 스스로 자진 사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는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이 컷오프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주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한미연합사라는 뭐 그 당시에 훈련 같은 거를 반대하긴 했었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북한과의 관계나 여러 가지 고려해 봤을 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도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전력이 있는 그 출신이라는 것만으로 그 사람을 컷오프 시키고 내보내야 된다. 이거는 조금 이상한 느낌이 들어요. 저는 좀 아닐 수도 있다 생각이 들고 정영희 농민회장도 사드 그때 반대한 것 때문에 좀 문제가 됐다. 사실 이런 거는 조금 납득하기 좀 어려운 부분인데 게다가 임태훈 전 군 인권센터 소장은 양심적으로 병역 거부를 스스로가 선택을 했고 그에 대한 책임으로 1년 6개월 동안 또 이 감옥에도 갔다 온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요즘 현재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더불어민주당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했다는 이유로, 그러니까 군대 제대로 갔다 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 했다는 이유로 임태훈 소장에 대해서도 컷오프를 요청했는데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민주당이 이건 선거니까 중도를 흡수하고 이 전략을 잘 짜야 되는 측면에서 보자면 너무 지금 언급된 분들이 극단적인 행동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이분들이 또 좀 양보를 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본 부분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전지의 정령이 두 분은 이제 자진 사퇴를 네, 자진 사퇴하셨죠. 쉽지 네.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랬죠. 연합 정치의 승리를 위해서 결단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높게 평가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난 수개월 동안 이제 이 연합 정치를 굉장히 노심초사하면서 만들어 오기 위한 노력들을 했고 이제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그리고 지역구 단일화 이런 최종적인 과정들을 좀 지나가고 있는데 이 과정 모두가 어떤 이 연합정치의 연합정치의 취지와 합의 정신에 기초해서 서로 신뢰하고 이해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기를 좀 마지막까지 그렇게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임태훈 소장님과 함께 이제 최상병 사망 사건과 또 그거에 대한 수사 외압에 대해서 22대 국회에서 뭐 국정조사도 펼치고 함께 의정활동을 하는 것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면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또한 이제 후보자이기 때문에 이제 심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사실 이제 당 차원에서의 협의 결과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는 것이 참 조심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에 맞고 또 연합 정치를 추진하고자 했던 그 처음의 그 취지, 그 초심을 저희가 다시 새길 수 있는 결과가 나오기를 저도 기대합니다. 네, 또 안타까운 한 명은 청각장애인으로 민주비례에서 압번호를 받았던 그 여성분이 화보를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돕는 어떤 컨셉을 가지고 찍은 화보가 노출 수위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또 후보에서 탈락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데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이 하도 여기저기서 공격을 많이 당하고 특히 보수 언론으로부터 막 거의 마타도어 수준으로 힘들게 좀 타격을 많이 받다 보니까 좀이라도 무슨 소지가 있는 것들은 다 미리미리 그냥 정리해서 없게 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조금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까지 지금 이 상황이 그냥 그 조중동이든지 보수든지 누가 프레임만 짜가지고 공격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인 건지도 좀 안타깝고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소신대로 밀고 나가도 어떨까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자, 어쨌든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 좀 연합이 돼서 들어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송경영 민주연합 국민의힘 상임심사위원도 반인권적 결정에 반발한다면서 사퇴를 했잖아요. 그럼 내부 기류가 썩 좋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어젯밤에 이제 시민사회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다시 한번 임태훈 소장을 추천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서 좀 확인을 했고요. 네. 제가 이제 저도 후보자이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실제로 어떤 기준과 구체적인 논의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하고 있는지 소상히 알지는 못한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네, 그럼에도, 그러니까 제가 이제 후보자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새진보 연합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그리고 시민회의 모두가 사실 애초에 이제 목표했던 연합정당 그 합의를 굉장히 무겁게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공천 과정에서는 좀 여러 가지 의견도 다르고 불가피한 충돌들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게 좀 잘 정리가 되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국민들께 원래 약속했었던 그 뜻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사실 빠르게 좀 공천 문제가 정리되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렇죠. 국민들을 만나고 더불어민주연합이 비례에서도 충분한 의석을 확보해야 그 다음에 그 총선 이후에 대선까지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제1당인 민주당 중심의 정권 교체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힘이 실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공천 문제가 좀 하루속히 원만하게 마무리되고 총선까지 승리로 달려갈 수 있는 그 본격적인 선거 운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고 저도 그 과정에서 안팎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을 충분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천명님께서 슈퍼챗으로 후원을 해주시면서 민주주의 잘 되기를 원한다는 취지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는 윤리위에서 의원들을 제명시킨 다음에 국민의 미래로 이동시키는 그 의원 꺼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번호가 앞번호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8명을 한꺼번에 제명시켜서 그분들을 전부 다 국민의 미래로 다시 불러들이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도 이제 이 공천과 비례 순번이 확정이 되고 나면 같은 방식으로 일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지 또 비례연합 정당의 순번이 올라가게 되고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찍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근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녹색정의당이 중앙선관위 헌법소원도 지금 냈죠. 이게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으로 변질되다 보니까 원래 하려고 했던 이 준연동형이 취지가 무색해지고 이거는 헌법적인 상황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주장이거든요. 이런 비판 어떻게 보세요? 저는 양비론적으로 평가해서는 지금 이 총선의 정치적인 구도를 전혀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 미래는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고 병립형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만들어낸 위성정당이고요. 네. 더불어민주연합은 지금 이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지고 있는 한계 그리고 46석이라는 적은 비례대표 의석이라는 한계 속에서도 네. 이 윤석열 정권 심판과 개혁연합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뜻을 모은 연합정당입니다. 그런 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라는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도 함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이 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지킨 기폭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정치개혁 수호의 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기본소득당도 그리고 새진보연합도 이것을 계속해서 설득하고 또 제안해 왔던 것이고요. 국민의힘이 왜 그렇게까지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에 집착을 하는가. 결국에는 자신들은 원래 본인들이 받았던 지지율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져가고 있었기 때문에 연동형보다는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것이 훨씬 더 이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립형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사실 민심을 배반하고 있는 이 보수 정권이 국민들 앞에 살아남을 방도가 없기 때문에 또 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최대한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에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국민들께서도 단순한 양비론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더불어민주연합과 국민의 미래라는 국민의힘 위성정당의 질적인 차이를 저희가 국민들께 잘 알려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비례대표라고 하는 거는 뭔지 이게 사실 또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비례는 사실은 이 소수나 약자들 그리고 제대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원내 진출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마련해 놓은 그런 루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지금 민주당하고 만약에 뭐 국민의힘하고를 비교해 본다면 어디가 더 잘 살리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네, 뭐 여러 가지 시각에서 평가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제 이 더불어민주연합이라는 연합 정당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정치개혁의 촛불의 산물을 지키기 위한 어떤 결과였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득표한 만큼 의석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거죠. 득표한 만큼 의석을 배분받는다라는 기본적인 정치의 원칙을 잘 지켜나가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디어 토마토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비례대표는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습니까? 물었어요. 국민의 미래가 31.3%, 조국혁신당이 24.6%, 더불어민주연합이 23.3%였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당하고 더불어민주연합을 합치게 되면은 이게 벌써 47.9%여서 사실은 국민의 미래의 31.3%보다 훨씬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조국 혁신당이 나오지 않았으면 다 민주연합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다 이른바 몰빵이 되어서 국민의 미래보다 훨씬 더 많은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었을 텐데 혁신당이 나타남으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민주당에는 좋지 않다.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더불어민주연합의 후보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이 60% 심판 여론을 그 민주개혁 야권이 온전히 흡수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근데 다만 더불어민주연합의 입장에서 지민비조가 아니라 지민 비민 해야 되는 이유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지민 비민. 네, 첫 번째는 정책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이 인물 면면도 그렇고 검찰 정치에 대한 어떤 대응 차원에서 굉장히 속 시원하게 카타르시스를 잘 주고 많은 분들이 또 호응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다른 부분에 이제 개혁 정책들 뭐 앞으로 보여주시겠지만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이 연합정당으로서 굉장히 높은 수준의 개혁 정책들을 합의한 것이 특징이고요. 지금 이제 아마 이제 후보 선정 절차가 좀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각 정당들이 22대 국회에서 함께 우리가 추진하자라고 약속하는 개혁 정책들도 이제 국민들 앞에 선보일 수 있을 텐데 뭐 예를 들면 정치개혁 완수뿐만 아니라 네. 뭐 인구위기 대응부 설치, 한국판 IRA법 뭐 추진, 플랫폼 노동 법안 이런 좀 지금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이 국면에 꼭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총체적으로 더불어민주연합이 굉장히 정책적으로 잘 담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당연합과 시민사회가 이미 동의한 정책들이기 때문에 강력한 정치적 추진체가 이미 형성됐다는 강점도 있고요. 지금 더불어민주연합이 후보에만 집중돼서 언론에서 좀 다뤄지는 경향이 있지만 그렇죠. 앞으로 이 경제개혁의 비전, 사회 전반의 어떤 개혁 과제에 대한 정책들이 잘 국민들께 전달된다면 저는 윤석열 정권 심판을 넘어서 좀 개혁적인 국회를 바라는 중도층에게도 더불어민주연합이 더 소구력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만 드릴게요. 이 정치적 위상의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도 인정을 하는 것처럼 어쨌든 제1야당인 민주당이 진보적 정권 교체의 구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려면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크게 승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압도적인 지지를 확보해서 성공을 해야 총선 이후에 모든 개혁과 진보적 정권교체 측면에서도 힘을 받아서 갈 수 있다라는 점은 너무나 자명한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분들이 함께 지지해 주시고 지민 비민 해주시는 것을 요청드리고 싶습니다. 지민 비민. 몰빵. 지민 비민. 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전략, 민주당의 바라는 바인 것 같습니다. 현역 의원이시니까 21대 국회 활동 돌아보고 스스로를 좀 평가해 보시고 좀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 21대 국회에서 난 잘했다 못했다 나는 몇 점을 주겠다 또 국회에 재입성한다면 어떻게 하겠다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뭐 스스로에 대한 평가와 반성, 피드백 같은 것들은 자주 하지만 이렇게 점수를 매겨본 적은 없어가지고 네. 네,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 최선을 다해서 일했다라는 것에는 이제 아쉬움이 없는데요. 네. 다만 해내지 못했던 일들 혹은 마치지 못했던 일들, 뭐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라거나 뭐 기본소득 관련된 입법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쉬운 마음은 큽니다. 그래서 다시 국회에 보내주신다면 제가 마저 해야 할 일들 꼭 매듭지어 나가겠고요. 그리고 22대 국회에서도 기본소득 대한민국 실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의정활동들 그리고 기본소득 대한민국이 가능한 진보적 정권교체 이뤄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용해인 의원을 많이 칭찬하는 분들 많지만 또 어떤 분은 의원님 뭐 법안 하나 제대로 좀 나온 거 없는데 이번에는 좀 제대로 싸워주실 수 있나요? 이런 질문하는 분들도 있어요. 네, 사실 이제 소수정당의 의원으로서 법안 하나 발의하기가 참 쉽진 않지만 어렵구나. 그래도 이제 지난 4년 동안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꼭 논의해야 되는 미래에 대한 법안들을 많이 던져왔다고 자부합니다. 이제는 그 법안이 발의되는 것을 넘어서 실제로 입법의 과정까지 추진될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용해인 의원 모시고 여러 가지 이 비례연합을 둘러싼 논란이라던가 본인의 각오라던가 본인에게 또 얘기되고 있는 비판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렸으니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한마디 하시고 좀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말 지금에야말로 이 저출생, 기후위기, 디지털 전환 앞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하는 시대인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하고 있고요. 그 속에서 결국에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잠식당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현재까지, 국민들의 오늘까지 고통받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석열 정권, 과거로 퇴행만을 반복하는 윤석열 정권 심판하고 대한민국이 정말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번 총선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뿐만 아니라 지역구에서 큰 승리 이뤄내는 것뿐만 아니라 비례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이 정권교체에 큰 동력이 될 수 있는 승리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많은 국민들 만나고 설득하고 또 함께 힘 모아내는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이 방송 지켜보고 계신 많은 분들도 더불어민주연합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용해인 새진보연합 의원과 함께 했는데요. 목소리가 좀 많이 갈라지신 거 보니까 힘드신 것 같아요. 네,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